올 시즌 첫 번째 경기를 마친 손흥민이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속내는 좋지 않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5회 손흥민 27 토트넘 2 출장 정지 징계를 끝내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팀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토트넘은 26일 한국 시각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의 2020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홈경기에서 뉴캐슬에 0에서 1로 졌다. 이번 시즌 개막 후 토트넘의 첫 패배다. 뉴캐슬은 2연패 후 첫 승을 거두었다. 지난 시즌 본머스와의 리그 37라운드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손흥민은 2018시에서 2019 시즌 38라운드와 이번 시즌 12라운드에 출전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시즌 첫 번째 경기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팀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날 손흥민은 6개의 슈팅을 시도하며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주포 해리 케인이 상대 수비에 막혀 힘을 쓰지 못할 때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경기 이후 구신민은 손흥민에 대해 스타맨이라고 평가했다. 토트넘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선수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시즌 첫 경기서 뉴캐슬 수비를 상대로 지칠 줄 모르는 재력을 선보이며 끊임없이 뛰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손흥민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의도적으로 공격을 펼치는 모습은 분명하게 언급돼야 한다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손흥민은 2019시에서 2020 시즌에도 타의 주종을 불허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돌아온 손흥민은 이날 왼쪽 측면에 출전해 에릭 라멜라, 루카스 모라, 해리 윙크스, 무사 시소코 등과 함께 중원을 맡았다. 최전방에는 해리 케인이 섰다. 충분한 휴식 덕분인지 가벼운 몸놀림이었지만 전반 27분 뉴캐슬의 조엘린통의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며 팀 패배를 막진 못했다. 이날 손흥민은 팀의 첫 슈팅을 비롯해 슈팅 6개, 유효 슈팅 2개를 기록하는 등 활약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com은 손흥민에게 평점 6.6을 부여했다. 토트넘 선수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숫자다. 최전방에서 슈팅 1개에 그친 해리 케인은 5.8점을 받았다. 결승골을 넣은 뉴캐슬의 조엘린통은 7.4점이었다. 지난 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 1에서 1 무승부를 만들며 개막 2경기 무패 1승 1무를 달렸던 토트넘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시즌 첫 패배를 떠안았다. 뉴캐슬은 2연패를 끊어내고 시즌 첫 승을 따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37라운드 본머스전에서 헤페르손네르마를 밀어 넘어뜨려 퇴장당한 후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3경기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지난 시즌 최종전과 이번 시즌 2라운드에 결장했다. 충분한 휴식 후 복귀한 손흥민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다. 손흥민과 함께 에리크 라멜라, 루카스 모라, 해리 윙크스, 무사 시소코가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을 꾸렸다. 최전방에는 해리 케인이 나섰다. 뉴캐슬은 알랑 생막시맹과 션 롱스테프, 아이작 헤이든, 미겔 알미론을 중원에 기용했다. 뉴캐슬의 기성용은 출전 명단에서 제외돼 코리안 더비는 성사되지 않았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뉴캐슬을 밀어붙였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며 좀처럼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다. 21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손흥민이 파비안 쉐어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다. 웅크리고 있던 뉴캐슬은 깔끔한 역습으로 반격했다. 전반 23분 롱스테프의 강한 슈팅으로 포문을 연 뉴캐슬은 27분 조엘린통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절묘한 침투로 수비 사이를 빠져나온 조엘린통은 크리스티아나 추의 로빙 패스를 받아 깔끔한 왼발 마무리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은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전반 33분 손흥민의 발끝에서 첫 슈팅이 나왔다. 페널티 지역 안에서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은 강한 멀리슛으로 뉴캐슬의 골문을 노렸으나 뉴캐슬 마르틴 두브라우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손흥민은 전반 40분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땅볼 중거리 슛으로 다시 한번 골을 노렸지만 공은 골대 옆으로 살짝 벗어났다. 전반 추가 시간 모라의 슛마저 골문을 외면하며 토트넘은 0에서 1로 뒤진 채 후반을 맞이했다. 후반 17분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지오바니 로셀소를 투입하며 공격진의 변화를 줬다. 답답한 흐름은 계속됐다. 토트넘은 여전히 높은 골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총점 위서 있는 뉴캐슬의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고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볼을 돌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따금 중거리 슛이 터졌지만 슈팅은 변번히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32분 토트넘 케인이 문전에서 상대 팔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다. 36분에는 시소코의 크로스가 골문 서 있던 모라에게 정확히 연결됐으나 모라의 슛은 크로스바 위로 높이 떴다. 6분이라는 긴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토트넘은 끝내 동점 골을 만들지 못하고 홈에서 패배를 떠안았다. ESPN은 경기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의 선발 선수 중 가장 창의적이었고 기회를 창출했다. 전반 33분에는 카일 워커 피터스의 패스를 받아 발리슛을 선보이기도 했다면서 평점 7점을 부여했다. 영국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경기 이후 손흥민의 평점 6.6점을 부여했다. 첫 출전에도 나쁘지 않은 평가였다. 그러나 팀은 패배를 맛봤고 부담스러운 결과를 맞이했다. 한편
해리 케인은 5.8점으로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았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는 비교적 손흥민에게 낮은 평점인 5점을 부여했다. 큰 성과가 없던 것이 주된 평가였다. 손흥민은 경기 이후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경기라면서 우리는 대단히 많은 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상대 골문을 열 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 찬스를 골로 연결했어야 한다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선 팀을 상대로 늘 힘들다면서도 이제 3경기를 치렀을 뿐이다.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았다.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다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의 열을 마친 손흥민은 오는 9월 2일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를 치른다. 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맘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